네, 오늘 슈퍼멀리텐즈 일부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모시겠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 기대 가지고 보고 계실 텐데요. 좀 네. 이제 새로운 정보 될 수 있는 것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가지고 봐주세요. 네, 선생님 오늘 기대해도 되겠죠, 선생님? 네, 오늘 어떤 직업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도 역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질문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네. 원고에 답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네, 좀 네. 맞춰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이 이렇게 너무 준비를 어려워요,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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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마케팅이라는 얘기 그거요. 많이 어려운 들어보셨나요? 질문이잖아요. 네, 들어보셨느냐만 네. 하겠습니다.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네, 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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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이렇게 기사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이 감성 마케팅이 뭐 중요하다, 감성 마케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은 아마 맞아요. 많이 들어는 들어보셨을 봤어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렇게 고객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그 관심이라든가 호응을 끌어내고 또 이제 즐거운 경험들을 통해서 감동을 전하면서 상품의 마케팅까지도 연결을 하는 이런 기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금 오래된 감이 있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만한 멘트가 네. 그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같은 거. 네네. 그 대사 하나로 보일러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 전 국민이 알고 계신 초코과자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감성 네. 마케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자극을 받거나 자극의 변화를 이렇게 감지하는 성질 이런 것들을 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성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이 제품이 소비를 자극하는 시대가 되면서 꼭 합리적인 것만 추구한다기보다는 이 감정에 의해서 구매라든가 소비를 결정하는 이런 일들도 많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그 중에서도 기술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신기술, 신직업 분야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직업은 이런 감성이라는 부분과 기술을 만나서 우리의 생활을 좀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 감성 인식 기술 전문가라는 직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래에 들었던 직업 중에 가장 생소한 그런 그쵸? 직업인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감성 인식 기술 전문가 오늘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우선 이 전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감성 인식 기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또 어떤 영역인가요? 감성 인식 기술 아니면 네. 감성 ICT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술은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을 센서가 감지하듯이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사용자가 그 감성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이 변화되는 것들에 맞게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생체 센서를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질환으로 가지 않게끔 관리해주고 체크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성 인식 기술은 단순하게 그냥 감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감성적인 처리 그리고 좀 교감까지도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이런 기술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감성을 인지해서 이런 맞춤형 제품이라든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감성 인식 전문가의 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선은요, 사람의 감성을 인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일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직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감성 인식 기술 전문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업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가 많아졌거든요. 네. 네, 어떤 직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감성 인식 기술 전문가가 하는 일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인간의 감성을 인지하고 그 인지된 감성을 활용해가지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 전체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가 주로 아무래도 하게 되겠는데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선 센서 기술이라든지 또 감정 신호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각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리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기존의 이제 IT 부분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데 개발되어 있는 IT 제품이나 아니면 요즘 그 왜 스마트워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몸에 장착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그 컨디션이라든가 감정을 인지를 해가지고 또 상호 간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기술들도 그 연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먼저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요구사항을 면밀히 수집하고 필요한 기능이나 규격을 정하는 일들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제품으로 특히 연결이 될 경우에는 네. 제품의 구조를 설계한다거나 제작하는 일들도 담당을 하게 되고 개발된 그 시제품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시험, 검증 이런 역할들도 같이 하시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최근에 갖고 오신 직업들이 다 우리에겐 아직은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된 직업이어서 네. 오늘도 해외에서 이런 직업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 첨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좀 생소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직업들을 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좀 먼저 자리를 잡은 직업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 네네. 예, 미국이나 일본, 유럽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인간 중심의 핵심 기술 분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이런 감성 인식 관련된 기술 분야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육성하고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영상이라든지 음성, 그다음에 생체, 뇌파, 뭐 신체의 정보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거기서 이제 추출된 감성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우리 생활에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품 개발 라이브러리라든지 웹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 이제 특히나 자동차 분야가 굉장히 발전을 거듭하면서 요즘 뭐 전기차는 뭐 얘기가 이미 많이 됐고 그쵸. 또 무인 자동차 얘기도 점차 되고 있는 것들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이 감성 인식 기술에 달려 있다, 좌우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쪽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 분야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감성 인식 그 ICT 산업의 세계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2015년에 한 2,970억 달러 정도에서 2020년이 되면 3,790억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감성 ICT 기술 중요성이 모두 이제 어느 나라든 주목하고 있고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런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나라에서 또 각 분야에서 이런 감성 인지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도 궁금한데요. 현황 좀 짚어주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런 감성인식 기술을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과 연결을 시키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산업 간의 파급 효과가 큰 기술로 여기고 집중적인 육성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뭐 역시 감성 ICT 기술의 어떤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선진국과는 좀 격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IT 인프라,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게 갖추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의 감성인식 기술 분야가 좀 접목이 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도 감성인식 기술 분야의 어떤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아직 우리나라에선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아직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직업 가지려면요. 어떤 소양을 갖춘 분들께서 더 유리할까요? 보통 감성인식, 저도 사실은 그랬고요.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라는 그 명칭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니까 뭔가 네. 되게 컴퓨터 전문가여야 될 것 같고 맞아요. IT 계통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는 굉장히 인간 중심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든가 철학, 예술 이런 것처럼 다양한 방면에 좀 흥미라든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잘 소양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다양한 아이디어, 뭐 어떨 때 생각하면 좀 엉뚱한 생각들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더 잘 맞는다고 합니다. 네네.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는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직무 특성상 스스로 뭔가 계획을 세운다거나 추진한다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근무 환경이 다소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자주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이 직업에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앞에 그 전에는 분명 좀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런 직업에 좀 충분히 소양이 있겠다 하시는 분들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좀 전해드려야겠죠? 네, 사실 이제 어떤 뭐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딱 네. 명확하게 소개를 드리면 좋겠는데 아직은 워낙 신생 기술 직업 분야다 보니까 네. 뭐 무슨 아카데미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그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구되는 자격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대신에 이제 시각, 청각, 촉각 센서를 통해서 감성 인식이라든지 감성 처리하는 절차, 그다음에 뭐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이런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관련성 있는 분야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다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 대부분 이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기본이 되는 IT 관련 기술이 좀 바탕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 다양한 인문적인, 예술적인 이런 학문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인간의 감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생체공학이라든가 뇌과학, 심리학 이런 쪽에 관심이라든지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IT를 익히면서 이것이 융합되는 이런 교육 과정들로도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감성인식 기술 분야에 좀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T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감성이 좀 풍부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두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일을 일단 하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뭔가 지식을 융합하려면 융합할 지식들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이런 준비를 다 하고 난다면 그 취업의 방향이 좀 넓게 펼쳐져야 어떤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취업 방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좀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좀 입직하기가 좀 관문이 높은 직업과 좀 낮은 직업으로 본다면 네. 이쪽은 아무래도 입직하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주로 이제 연구원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뭐 그 학위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건 너무나 무궁무진하고요. 네네. 일단 나와 있는 것들 중심으로 보면 그 로봇이라든가 소형 그런 가전들,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 외에 자동차라든가 다양한 무인 관리 시스템들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에 전반적으로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선생님. 네. 이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 어떻게 보면 이 녹록지 않은 직업을 특별히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께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추천을 할까 말까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제 네네. 전문성이 좀 필요로 하는 직업을 제가 가지고 올 때 이 네.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도 좀 하긴 하는데요. 근데 뭐 경력단절 여성분들 그렇죠. 중에서 예. 이런 관련된 뭐 전공을 경험 하신 있으신 분들 많이 많죠. 계시니까요.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뭐 특별한 직업 경력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이라던가 네. 전문성이 없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흔히 뭐 이제 방송 프로 같은 거에도 종종 나왔었는데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하셨던 전문가들도 경력 단절 한 뭐 4, 5년 이상 겪고 나면 결국 취업할 수 있는 데가 마트에 맞아요. 캐셔밖에 없지 않느냐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의 어떤 기존에 쌓아놨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감성인식 전문가라는 직업 하나만 보신다기보다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을 좀 접해 보시고 또 관심 분야 이렇게 넓히시는 거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 기술이나 관련 전공, 관련에 관심 분야가 있으신 분이라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에 거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또 관련성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관심 가지고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추천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간의 감성과 기술
기술이 만나서 우리 생활을 혁신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할 직업이죠.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 오늘 함께 살펴본 직업인데요. 끝으로 이 직업에 대한 전망 좀 여쭤볼게요. 뭐 아주 밝죠, 당연히. 그렇죠. 선생님? 예, 전망은 이제 오늘 사실은 전망 하나 때문에 추천을 했다고 이 아닐 텐데요. 네, 어떻게 밝을지 좀 구체적으로 그렇죠. 알려주세요. 그 미래창조과학부도 향후 이제 감성공학 분야의 이런 연구 촉진을 위해서 대학이라든가 그 기관 출연 연구소, 기업 등에서 이런 참여하는 감성 인식 기술 개발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런 감성 인식 기술이 응용되는 부분들이 관련한 그 산업 분야에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IT 산업뿐만이 아니라 IT가 아닌 비IT 산업에도 융합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이 사회가 전환되는 것에 추구하는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굉장히 주요한 직업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감성 ICT 산업협회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요. 네. ICT 산업에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약 1천만 명, 1,700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감성 기술은 이제 뭐 차세대에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헬스 분야에도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보셨을 거예요.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뭐 이렇게 피를 체열해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착용하고 있으면 일상적으로 늘 체크해주는 이런 기술들처럼 건강관리, 건강 분야와 굉장히 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대두가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직업은 당연히 전망이 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밝은 전망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도전하셔도 늦지 않은 직업이니만큼 여러분 확실하게 좀 의지를 고취시켜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은정 선생님과 함께 이 시간 꾸며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드리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조영주 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영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니버터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오늘도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 일부 경단이어 뉴스로 함께할게요. 네, 영주 씨, 오늘 어떤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경단이어 뉴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 육아 나눔에 관한 이야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이 공동 육아라고 하면 왠지 고액의 보증금을 내고서 들어갈 수 있는 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이나 혹은 이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을 떠올리기 쉬울 텐데요. 네. 하지만 정말 공동으로 육아만 저렴하게 혹은 이 무료로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곳인데요. 네네. 이 공동육아 나눔터는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으로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공유경제의 이 대표적인 육아 아파트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이곳에서는 육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육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공유한다고 하니까 육아 때문에 하루하루가 참 힘든 엄마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는요, 크게 공간과 돌봄, 그리고 정보와 자원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공간을 나눈다는 것은 시설 이용이 되겠습니다. 이 회원과
가입을 한 지역의 엄마와 아이라면 누구나 이 공동육아 나눔터의 실내 놀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각종 놀이용 장난감이 비치된 넓은 공간은 사설 키즈 카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게다가 무료다 보니 인기가 참 높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나눔터 파티룸이나 이 가족 보드게임과 같은 특수 목적 공간도 마련이 돼 있어서요. 네. 다양한 놀이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 자원을 나누는 것도 공동육아 나눔터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이 에코 장난감 도서관, 요일별 상식 문화교육 교실, 그리고 상설 아나바다샵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잘 활용하면 장점이 많은 그런 곳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외에 다른 활동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좀 더 들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간과 정보, 그리고 물품 공유와 더불어서요. 이 공동육아 나눔터의 핵심 활동이 있다면 바로 가족 품앗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가족 품앗이는 자녀 양육을 위한 엄마들의 공동 육아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웃 엄마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면서 육아 품앗이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진정한 공동 육아네요. 네, 네네. 지금 가장 필요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쵸. 적게는 3가정에서 많게는 6가정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미술을 전공한 엄마는 미술을 가르치고요. 또 음악을 전공한 엄마 같은 경우는 음악을 가르치면 되는 건데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분담해서 각자의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엄마가 선생님으로 나서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안정감 그리고 친숙함을 느끼는 것은 기본이고요. 네네. 무엇보다 엄마들 스스로가 활력을 찾는다고 하니까 엄마들도 즐거워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아울러서 체험과 놀이 품앗이 육아뿐만 아니라요. 엄마들의 취업 활동 품앗이, 또 초등 방과 후 품앗이, 워킹맘 주말 품앗이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버릴 것 정말 없는 이 공동 육아 나눔터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워킹맘도 피할 수 없네요. 네. 주말 품앗이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아주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자, 이 밖에도 또 공동 육아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조사해왔다고요. 네, 제가 요즘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각 지역별 소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서울 노원구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2월 상시 프로그램으로 배정해서 또 계획 중에 있는데요. 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놀이교실 그리고 아트교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책과 음악, 또 미술 등의 놀이 활동과 더불어서 복주머니 만들기, 저금통 만들기 등이 준비될 예정이고요. 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성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연극놀이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참가 희망 원하시는 가정에서는요. 1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프로그램과 일정 그리고 내용 등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진행될 프로그램들이 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 노트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은 서울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취약한 부모와 조손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지도 멘토링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두근두근 멘토링 배움 지도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19세 이상 성인 중 이 학습 지도가 가능하고 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분이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접수는 1월 29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또 이 관악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에서는요. 취약한 부모 또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생활도움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대상 가정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에게 파견될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는 키움 보듬이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 키움 보듬이 역시 19세 이상 성인 중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가 필요한데요. 1월 29일 오후 6시까지 역시 선착순 4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 하실 분들이죠. 이 네. 취약 부모나 조손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1년 혹은 그 이상 동안 배움 지도
지도사나 키움 보드미로 활동해 주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이 임신과 육아의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부모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육아 앱이 본격적으로 출시된 지는 3, 4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일부 육아 앱은 회원수를 50만 명 이상으로 모으는 등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앱을 찾는 부모들이 늘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는 100여 개의 관련 앱들이 다운로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육아 정보 앱 같은 경우는 아이의 생년월일을 최초에 한 번만 입력하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아이의 성장 일자에 맞춘 필요 정보들을 매일매일 알려주는 기능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이로써 임신 초기부터 육아 관련 앱을 통해 출산과 육아 관련된 몰랐던 정보들을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겠고요. 또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등의 필수적인 정보가 많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대소변 간격, 수유, 또 목욕 시간 등의 체크는 물론이고요. 육아일기 작성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스마트한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한 애플리케이션 이용도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은 도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첫 아이이신 분들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임신과 육아에 서툴러서 걱정인 분들에게는요. 또 이렇게 가까이서 도와줄 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주 씨께서 정리해온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또 엄선해온 취업 정보 나눠주셔야죠. 네, 그럴까요? 워크넷과 함께하는 여성우대 채용 정보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웰킨 두피 탈모 센터에서 두피 관리사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연봉 1,70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5일 근무,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팩스나 이메일, 또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직접 방문 접수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면접 보러 가실 때 지참해주세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진영글로벌에서 영양사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자, 영양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채용건이고요. 주 6일 근무에 매주 금요일 휴무가 주어지겠습니다. 산업체 경력 있으신 분은 우대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준비하실 서류는 이력서와 영양사 자격증, 사본이 되겠는데요. 꼼꼼히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에 응시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인천 신생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 역시 무관하고요. 월 155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6년 1월 29일 마감합니다. 이 서류 접수 마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 서둘러 주세요. 네, 3교대 근무 조건에 주 2회 휴무가 주어지겠고요. 준비하실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통해 보내셔도 되고요. 직접 방문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면접 보러 가실 때 꼭 지참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경단녀 뉴스와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채용 정보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보들 가득 담으신 영주 씨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